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사주풀이 유튜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명조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실제 감명한 사례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제 소신껏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기은년, 기사월, 갑오일, 신미시. 일단 사주 명리 공부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존 인물의 사주를 좀 더 명확하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명리학적 이론이나 논리 거창하게 펼치더라도 방대한 어떤 지식과 이론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주를 놓고 그 현실적인 어떤 풀이를 하지 못한다면은 다 썩어 빠진 이론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명리학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논리로 그런 이론으로 또 사실적인 그런 방법과 이론으로서 팔자 분석을 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의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주 구도도 흔히 많지만은도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흑이냐 백이냐 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어떤 가름하기 쉽지 않은 사주가 꽤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오는 나름대로의 고민,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가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있으면서도 또 난해하고 하여튼 오묘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상식이 접목된 어떤 자연의 이치를 접목한 학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사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유, 기사, 갑오, 신미. 우선 사주풀이의 첫 번째 어떤 접근법은 기준이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격에 준하는 사주는 전부 일간이 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명 종격이나 별격 이런 데 해당되는 사주는 사주 전체가 전체의 모습 그것이 통째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접근은 일간을 먼저 보고 그것이 주체가 기준이 될 수 있나 없냐는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일간이 주체성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다른 전체적인 세력이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도 갑목일간인데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기준이 되려면은 갑목이 이 사주풀이의 기준점이 되려면은 어떤 흔히 말하는 덕령 덕지
사주에 건이 될 만한 기운이 한 군데라도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전부 어떤 글자도 사주의 실질적인 간목에 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목은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존재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외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종격이 되겠죠. 어디엔가 종속이 돼야 되는데, 그 종격도 뭐 종격 나름이겠지만은도 이런 경우는 간목 외에 다른 걸 취해 보면은 기토가 일단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지지에는 사오미, 화가 방국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이드에는 신유금이 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지지의 대세는 사오미 화방인데, 천간에 투관된 것이 기토가 우선 월지에서 먼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토로서 가장 강한 세력은 우리가 기토다. 그러면 이 사주의 기준점은 기토로 잡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간목은 뭐 갑기합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냥 무시하든 아니면 이렇게 합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연루가 되든, 이것도 뭐 화격도 정확한 화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깔끔한 화격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분류상 간목은 주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갑기합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냥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기토가 주체가 되고 탄탄한 인성국, 사오미, 남방화, 인성국이 받쳐주는 동시에 기토는 또 유나 신금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누설된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것이 올바른 사주관법이 아닌가, 이 사주의 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좋은 것은 토금으로 이렇게 운이 연결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화운도 원래 화가 주체가 되어서 토로 성화된 거니까 지지로 화운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뭐 자연스럽다. 그냥 천간으로 화가 들어오면은 토로서는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좋지만은도, 일단 이 유금이 신금으로 투관된 상태에서는 천간으로 만약에 화운이 들어온다면은 일단은 신금이 장애를 받게 되니까, 간섭을 받게 되고 뭔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화운은 받아들이되 지지로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고, 토금은 뭐 어디로 오든 지지로 오든 천간으로 오든 그거는 자연스럽다. 단 수운이 문제인데, 이런 임계 수운이 천간으로 오는 것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어떤 뭐라고나 수용이 되지만은도, 지지로 수운이 오는 것은 지지에서 뭔가 확실한 터전을 형성하고 있는 사오미, 남방, 화국이 뭔가 격을 받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뭐 세신, 충왕, 왕신발, 왕자발 뭐 이런 어떤 조금 우리가 왕신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뭐 건발되는, 오히려 노발대발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에 번거로움이 유발될 수 있다. 지지로 수운이 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경우, 적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주의 이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은 이미 간목의 존재감이 상실돼서 떠나서 다른 대세를 쫓아가지만은도, 일반적인 깔끔한 우리가 종아, 뭐 종제, 종관 이런 게 아니라 종색격 세력이 화, 토, 금으로 3분된 그렇게 일명 삼상격의 어떤 모양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종격이다. 이렇게 읽어주고 대운이나 세운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곰명인데 뭐 평범한 직장인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뭐 CEO 또 한 적이 있지만은 또 현재는 건설 분야에 건설 토목 건설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지만은 또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현재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임신계의 이런 대운은 상당히 뭔가 이 사주에 부합되는 운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그만한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누렸지만도 이런 운에 들어와서는 좀 용이하지 못하죠. 이미 떠난 운명이 나를 버렸는데 또 갑이 들어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불편한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술토야 지지에서 사오미 난방에 술토 조토니까 그대로 목화 같은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는 차원이니까 화토가 일명 화토동법이라고 무조건 화토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한 60%는 동일하게 취급하되 또 30~40%는 화는 화고 토는 토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화는 화, 토는 토 완전히 분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큰 의미에서는 그것도 한 12운성에서 나온 것이 이제 화토동법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분명히 음양 오행이고 사행이 아니라 오행 토는 요소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는 토다. 그러나 때로는 화와 같이 논다. 화와 같은 모습이 뭔가 모습으로 적용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잘 해야 되지. 무조건 화토는 동법이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운이 들어올 때 뭔가 여러 가지 난제, 어려움이 발생했고 손실이 있었고 힘든 것이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니까 앞으로 진행자는 이 운에서도 분명히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익히 사주 구조에 부합하는 운이 아니라 불합하는 어떤 그런 간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운명이다. 특히 이제 일간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명식이라면 정격이라면은 신강하든 신약하든 아니면 혼잡하든 난잡하든 어떻게 그 주체 중심을 일간에 두고 사주 간지의 길흉을 논하면 되겠지만도 이런 경우에 명조는 분명히 일간을 떠나서 어떤 사오미와 기토와 신유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종색격의 운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